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혼다의 중심 모델 어코드인데요. 기존에도 어코드를 테스트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스펜션에 대한 불만족이 다소 컸었고 그 때문에 저는 중형급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께 어코드를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어떤 퍼포먼스만을 보면서 중형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현재 모델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혼다가요. 그런 어코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토요타 캠리 다음으로 어코드가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전면부가 새롭죠. 상향등과 하향등, 방향지시등, 주간주행 등 안개 등 모두 LED로 제작됐습니다. 엔진 후드는 알루미늄으로 대체됐습니다. 휠 디자인도 새로워졌고요. 실내에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이제는 한글도 잘 나오고요. 내비게이션도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대시보드에 달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앵글을 바꿔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무선 충전 트레이가 추가됐습니다. 원격 시동 기능도 추가됐고 뒷좌석에는 송풍구와 열선 시트도 같이 오겠습니다. 이번 어코드는 차체와 셰시 부분의 완성도도 강화시켰는데요. 혼다에 따르면 굽힘 강성은 34%, 비틀림 강성은 42%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댐퍼는 부드럽게 설정하면서도 서스펜션의 강성은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새로운 어코드가 어느 정도의 주행 완성도를 갖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혼다 어코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개선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고 개인적으로는 이 쫌생이 같이 보이던 그 버튼들을 차라리 이렇게 터치로 바꾼 것이 마음에 드네요. 네, 이쪽에 있던 엉성한 내비게이션 버튼도 없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좀 신경을 쓴 흔적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주행 부분에서도 만족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죠. VSC도 해제를 시켰고요. 우선 차가 가속될 때의 느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 변속기의 어떤 리스폰스가 엔진의 어떤 그런 힘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끌어내 주기 때문에 배기량은 동급 모델 대비 낮은 편이지만 어떤 체감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네요. 네, 여기서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8초대 후반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저기가 테스트했었던 9세대 어코드의 초기형, 그 모델은 8.2초 정도를 마크를 했었는데요. 또한 2015년형 모델을 테스트할 때도 그와 같은 수치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파워트레인의 변경은 없고요. 오히려 2열 모델이나 페이스리프트에서 더 빨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는 더 느립니다. 여담이지만 과거 이제 일본에서도 한번 좀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혼다의 경우 이 희생차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기 때문에 엔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라는 설이 일본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는 8초 초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달리는 이런 느낌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고요. 물론 가속 부분에서는 닛산 알티마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고속 부분에서 치고 나가는
능력, 그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어코드가 앞섭니다. 때문에 저속에서의 과속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뭔데 사실 0.몇 초에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중형차를 택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엔진 출력은 188마력, 최대 토크는 25kgm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전히 수치적인 면에서 분명히 우위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속기는 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탄력성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것이 있다면 수동 모드가 없습니다. 물론 S모드, 상황에 따라서 L모드로 주행을 할 수도 있지만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또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정말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는 것과 돈은 여유롭게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혼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 우선 무게를 한번 볼까요? 좌측의 것은 기존 초기형의 어코드입니다. 반면 현재 페이스리프트 버전, 달라진 것들이 보이시나요?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패널들의 경량화를 통해서 무게를 낮췄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 해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주행하는 데 있어서 20kg라는 차이가 어떤 질감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레이스카라면 다르겠지만 일반 세단에선 그런데요. 하지만 어떤 그 노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이 살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이번 모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서스펜션의 세팅인데요. 기존 모델 감각적인 핸들링을 앞세운다는 것은 좋았습니다. 또한 코너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바디로를 막아주면서 타이어의 접지를 정말 잘 살렸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 승차감을 많이 해쳤다라는 아쉬움을 보여줬었습니다. 저도 그 점 때문에 소비자분들께 어코드를 추천을 드리지 않아 왔었죠. 또한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일부 소비자들은 그냥 서스펜션이 단단하면 무조건 고속 안전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정말 도로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서킷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 도로는 그렇지가 않죠. 고속에 올라갔을 때 차가 지속적으로 튀면서 안정감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알티마나 캠리보다 고속주행 안정감이 처졌던 것이 어코드의 아쉬움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점들이 말끔하게 사라졌네요.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올 때 서스펜션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도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에서도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또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쇼크가 들어왔을 때 걸러내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그런 맛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그런 컴포트적인 요소를 견주어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셋업이 더 이상적입니다. 정말 그 예민한 1%를 위해서, 그 감각을 위해서 중형 세단을 선택하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기존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께도 이 서스펜션으로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셋업을 정말 잘 해놨고 고속 주행에서도 만족감이 상당해졌는데요. 고속에서 들어온 쇼크, 그 쇼크로 인해서 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흡수를 시키면서 안정감을 높여준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세팅 부분, 이제 세팅 부분에 있어서는 캠리나 알티마보다도 더 우위에 선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현재 이런 어떤 종합 스코어를 놓고 본다라면 알티마가 사실 가장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닛산이 조금 이 스포티한 매력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좀 흐느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알티마 역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올 예정이죠.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마친 세대가 다 등장했을 때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혼다 어코드
서스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 다른 차가 되었고 주행에 대한 만족감 역시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엉성한 내비게이션 버튼, 이런 버튼을 진작에 없앴어야 되는데 어떤 담당자분들이 바뀐 것인지 어쨌든 앞으로의 혼다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MVH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진동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었고요. 소음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모델 대비 소폭 높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40m대를 꾸준히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표준적인 수준이고요.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반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크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제동에 있어서는 표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어코드의 분명한 매력이 살아나는 부분, 현재처럼 와인딩 로드를 달리게 되다 보면 가감속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아 K5나 현대 소나타의 경우 가감속이 많아지는 환경을 만나면 정말 연료를 신나게 쏟아붓습니다. 예전에 제네시스도 그랬었죠. 이 가감속 부분에 대한 연비,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연비에서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혼다 어코드 내비게이션도 그럭저럭 잘 달려있고요. 물론 완벽하게 연동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스템과 뭔가를 해놓긴 했지만 소리가 왼쪽에서만 조금 더 크게 부각된다든지 이런 점들을 향후에 잡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차량의 만족도 또한 편의장비를 통한 그런 만족감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이전보다 어코드를 조금 더 많이 찾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어코드를 추천할 만한 그 대상에 넣을 수 있게 됐네요. 오늘 만난 혼다 어코드, 감각적인 그런 어코드의 매력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승차감 부분과 고속주행 안정감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연비도 여전히 좋고 출력에 대한 가소,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장점이죠. 이제 정말 쟁쟁한 모델과 건들 수 있는 그런 채비를 다 맞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정말 답답하던 그런 혼다에 대한 아쉬움을 뻥 뚫어준 혼다 어코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봤습니다.